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글자 그대로 역대급 홍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특히나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가슴이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홍수 피해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됐거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지금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하고,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 순방이 끝나고 난 직후 새벽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바로 현장을 찾았고요. 관련된 지시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폐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국가를 이제 그 지하 그쪽으로 이제 그 밀어 넣었다, 오송 그 참사를 떠올리는 그런 식의 워딩을 써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같은 소시오패스 밑에 붙어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뭐 김의겸 본인 스스로도 소시오패스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면모가 이번에 그냥 잘 드러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는 그런데 뭐 민주당이야 원래부터 이런 식의 잡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으니까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번에 홍수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비판하는 거야 당연히 뭐 그럴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과 같은 논조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제발 좀 이런 인간들은 좀 쓸려 내려가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는 설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도대체 또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바로 이겁니다.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수해 복구로 써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저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카르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카르텔, 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 지원금을 몰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왜 수해 자금으로 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 약간 좀 뚱딴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못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저 얘기,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시민단체가 됐거나 환경단체가 됐거나 그런 어떤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카르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사태의 원인을 꿰뚫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애당초 일단 이번에 그 오송 참사가 발생했던 그것도 원인이 뭐였습니까? 미호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이제 넘쳐게 돼가지고 이제 강둑 같은 게 제대로 이제 정비가 안 됐다 보니까 그 물이 넘쳐가지고 결국 이제 그런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 미호강 같은 경우는 작천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작천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뽀만 설치한다라 그래가지고 4대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4대강 역할, 치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준설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보가 설치가 되기는 설치가 됐는데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런데 준설 작업이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체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과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작천부쯤은 날려버려라. 지들이 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나 작전법을 날려버리자 해가지고 6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준설 작업도 안 됐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뭐 제방 같은 거를 뭐 흙 같은 걸로 쌓아놨는데 그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4대강의 치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설 작업만 이루어졌더라도 이번에 있었던 오송 참사 같은 거는 발생하지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단체 이런 인간들이 설쳐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홍수 피해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곳이 어딥니까? 충청도가 됐거나 아니면 또 이제 호남 지역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죠.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다 어떤 상태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대강을 해체시키고 부분 해체를 시켰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당연히 뭐가 발생했던 거예요?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식의 4대강을 해체시키고 부분 해체를 시키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모든 것들을 그냥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체가 됐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미 2010년대 폐지가 됐던 지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4대강에 대한 어떤 그 해체를 시키는 근거로 썼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인간, 김은경이죠. 그쵸? 그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4대강을 어떻게든 간에 없애기 위해 가지고 4대강의 어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구까지 개입을 시켰던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약간 좀 정신이 나가 있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4대강을 해체시키는 조사위원회에 끼워 넣었던 겁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4대강 사업,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얼마나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4대강, 그 어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런 것이야말로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적폐 카르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갔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뭐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기 생전 이렇게 큰 산사태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뭐 뉴스에 보도가 되는 그 산사태를 봤었을 때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산사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산사태가 컸었거든요. 근데 그 산사태가 왜 이렇게 도대체 갑자기 커졌을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또 밀어붙였던 말도 안 되는 미친 정책, 바로 태양광과 관련된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충청도랑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금 뭐 충청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남지만 합치게 된다면 이거 뭐 전체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태양광 설비가 다 이제 저쪽 지역에 몰려 있었던 것인데,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적 산지보다 태양광 설비 지역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지가 강수 산사태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상식으로 입각해도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사진으로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멀쩡한 산을 갖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저렇게나 지금 나무를 다 잘라내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해놓은 것이고, 거기다가 비가 오게 됐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이게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뭐 설치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가 났었던 것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사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왜 도대체 산사태가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나 홍수로 인한 범람의 피해가 컸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태양광이 됐거나 4대강 사업이 됐거나. 그리고 태양광과 4대강 사업 왜 이렇게 문제가 또 심각해진 겁니까? 시민단체, 환경단체,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의 어떤 적폐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적폐 카르텔부터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해야 되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는 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도도 적폐 카르텔이니까.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유승민입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혜 지원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승민이가 염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진짜 누가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짜 뭐 험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치적으로 마팅이 가고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는 유승민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겠다고 저렇게나 발작하고 저렇게나 몸부림치고 있는 지 스스로를 보면서 염치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의 참 진짜 그 최소한 남아있는 그 존중감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염치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추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유승민이 밑에 기생하고 있는 또 희한한 인간 한 명이 있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낸 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유승민이가 저렇게나 설치되고 이준석이 아무리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게 뭐예요? 더 이상 언론들이 저거에 대해서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생명은 이미 끝나버린 그런 상태 이고요. 그 두 사람이 그냥 처절하게 저렇게 그냥 설쳐되고 있는 것인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준석과 유승민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만 손해인 것이고, 그냥 이미 정치적인 전쟁이 끝난 두 사람이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과 4대강 사업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그렇게나 급조가 되면서 그렇게나 불법적인 과정까지 거치면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불법적인 또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이 카르텔부터 척결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준석과 유승민 두 사람도 같이 척결이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